안녕하세요. 양성철입니다.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귀한 정보들. 자, 국내 스키 채널 최초로 여러분들께 특집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발 전문 기업인 시다스 브랜드를 도입하여 방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국내에 소개하였고 20여 년간 국내외 수많은 스포츠 선수와 일반 대중 상대로 인솔 제작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스포츠 선수에게는 발과 신체 정렬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개개인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박정호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되게 길어요, 소개가. 네? 그러게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자, 종전에 아까 처음에 제가 인트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를 잘 타기 위한 핵심 정보에 관련돼서 좀 소통을 하고자 이곳에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스키 채널 최초 여러분들께 이제 특집 방송으로 이제 앞으로 좀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의 어떠한 핵심 정보들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죠. 아이고,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네. 감독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는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이제 해외 쪽에서 이미 다 스터디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저보다 보다 전문가를 모시고 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우리가 스포츠를 스키도 스키고, 네. 하여튼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네, 이제 보통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좀 소위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좀 뻣뻣해진다. 나는 뻣뻣해진다. 나는 좀 이게 원래부터 평발이었다, 혹은 다리가 좀 쉬었다, 팔자오름이다, 골반이 틀어져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주변에서 쉽게 그냥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면, 일단 그거부터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잡는 스포츠에서는 더더욱 이거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혹은 또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스키를 현장에서 스키 자세나 어떠한 스노우플라우, 기초 패럴렐 이런 자세를 먼저 잡기 전에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몸을 먼저 알아야 된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발에 어떤 세 가지 대표적인 타입이 있는데요. 네. 네,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들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한번 들어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누구나가 사람에는 이제 발바닥 보시면 이렇게 아치라고 하는 움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타고난 자기의 어떤 형태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원래부터 평발이다, 소위 말하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변형이 돼서 평발이지 원래 타고난 평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발이 정상이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가운데를 찍으세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얼굴이 정상이냐, 다 나름대로의 정상인 얼굴이기 때문에, 내 타고난 발이 어떠냐, 이 고유의 내 타고난 발을 유지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발이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평발, 납작한 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발이라는 게 이제 안쪽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으면 발목이랑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성분들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무릎이 스키 탈 때 많이 모이시죠. 그렇죠. 여성분들이 다 평발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에 대한 걸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라는 건 또 하체의 정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리 형태가 무릎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니 혹은 무릎을 구부렸을 때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이런 정도가 오늘 좀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이따? 조금 네. 예, 더 왜냐면 뭐 내 몸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네. 발에 대한 이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럼 이제 조금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모든 인간은 이제 아치라는 부분이 이렇게 쓰면 쓸수록 내려앉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내려앉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쓰러지니까 위에서는 반대 보상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자꾸만 힘을 주게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운동 많이 한 선수라든지 아니면 좀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이렇게 옷자형처럼 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쉽게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옷자형적으로 변형이 되고 있죠. 그렇죠. 연세 예. 드신 분들도 그렇게 예, 옷자형을 근데 다리가 좀 고다야 보기에도 좋지만 사실은 이 관절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면 벌리고 이런 좌우의 움직임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발목이나 무릎에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그 스키에서도 어떤 효율성 있는 애증이라든지 이런 자세가 잘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스키 같은 경우는 그 무릎이 이렇게 A자 또는 K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무릎이 나란히 이렇게 진행해서 스키를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A자나 K자 형태의 프레임 자체가 나온다라는 그 자체는 되게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져 있는 발들은 일단 이 내측에 대한 스트레스, 발도 불편할 거고, 그 다음에 무릎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애증이 힘이 안 받쳐지고 과도하게 예, 쓰러지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정반대로 이렇게 발등이 높은 발들은 일반적으로 바깥으로 많이 힘이 들어가 있어서 안쪽에 힘을 주려면 많이 꺾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느려지는 예,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또 이런 발들은 이제 뭐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발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예, 부추가 발등이 되게 아픕니다. 그럼 혈액순환도 잘 안 돼요. 그렇죠. 되게 아프죠. 예, 근데 이런 발들의 특징은 딱딱한 발, 힘은 좋은 발인데 되게 경직되어 있는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발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발들은 예를 들면 스키 부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딱딱한 걸 신게 되면 발도 불편한 것도 있겠지만 움직임이 되게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전달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올바른 포지션에서 우리가 힘이라는 게 잘 전달되는데 너무 어딘가가 이게 밸런스 안 맞는 상태에서 딱딱해 버리면 오히려 힘을 잘 못 쓰는 역할에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으로는 그 발과 스키 부츠는 궁합이 따로 있다라는 제가 한번 예전에 칼럼 쓴 적도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박 대표님이 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 예. 예. 그래서 결론은 이제 타고난 발이 이렇게 평발이 됐던 높은 발이 됐던 변형되기 때문에 좀 본래의 발 형태대로 우리가 조금 더 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접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인솔이라는 거, 예, 깔창을 통해서 발에 변형되어 있는 거를 조금 올바르게 본래의 발 형태대로 맞추는 게 이제 깔창이라는 어떤 역할이고 맞춤 깔창에 아니면 그냥 기능성 제품들 기본적으로 이제 발에 틀어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타고난 정렬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시면 이제 부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부츠에 대해서 좀 어떤 피팅을 통해서 고유의 어떤 타고난 이런 형태들을 조금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원하시는 자세라든지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자기 몸을 알고 그 자기 몸 부분 중에서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형태나 이런 그 족부의 형태나 어떠한 그 생김에 따라서 스키에 영향이 되게 많이 미치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의 그 스포츠를 더 오랫동안 인생에 있어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솔이라는 즉 깔창을 이렇게 잘 그 맞춤 깔창을 통해서 이렇게 스키를 탄다 이 얘기시죠? 예, 제가 사실은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이 인솔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같을까봐 제가 아니. 좀 말씀이 이제 조금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뭐 스키를 좋아하는 스키어로서 네. 이걸 처음에 접하게 됐을 때 사실 굉장히 쇼킹했었습니다. 예, 저도 뭐 발 아픈 데가 없었고 다리가 그렇게 심하게 휘지도 않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일단 안 해봤을 땐 몰랐지만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저한테 쇼킹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었죠. 예. 근데 우리가 발이라는 게 아무리 좋게 타고나고 유지가 잘 돼 있더라도 계속 쓰다 보면 변형이 안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발이라는 거를 이제 잘 관리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어떤 스키뿐만 아니라 내 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인솔이 그거에 하나 한 중요한 파트지만 예. 결론은 발을 좀 잘 관리하자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포인트죠. 그럼 발을 잘 관리하자라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자는 얘기예요? 인솔을 하자라는 얘기인가요? 안 그러면은 발 마사지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첫 단추는 신발도 왜 형태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는 평상시 신발, 네네네. 예, 스키 부츠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포츠 신발들이 워낙에 또 특징이 있겠지만 그런 내 발 형태의 어떤 볼륨이라든지 뭐 발등 높이라든지 이런 볼륨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부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신발 형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약간 안쪽으로 길어진 신발들도 있습니다. 만들다 보면.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는 발들이 길어져 있는 신발 신으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에 계속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첫 단추는 이제 신발 선택, 올바른 신발의 볼륨이나 형태를 갖고 있는 선택하는 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발 관리라는 게 별도 딴 데 찾지 마시고 예, 되게 중요한 첫 단추고요. 그 다음에 발의 기능들이 누구나 쓰다 보면 변형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변형된 발 형태를 조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서포트를 하던 이제 좀 안정화되게끔 해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발 안에서의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인솔입니다. 깔창. 그런 어떤 기능성 인솔이든 맞춤 인솔이든 발의 형태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인솔을 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일상생활 걷는 거. 제일 빨리 개선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쓰러진 상태에서 우리가 막 스포츠 활동하거나 운동하게 되면 사실 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메모리가 돼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좀 어디가 부상을 입거나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그 98년도에 그 양성철의 파워스키 1편에서도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스키 붓줄을 튜닝을 통해서 이렇게 스키를 타야지 향상, 기술적인 향상과 어떠한 무릎이랑 고관절에 대한 부상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영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시 때도 그 98년도, 99년도에 한국에 처음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가 발전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아직 그 전문가들만 이거를 한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이라든지 생활하다가 불편하면은 와서 인솔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뭐 이거는 특수한 어떤 케이스에 해야 되는 걸로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한 것들 유행처럼 사시는 것들을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인솔이 조금은 알려지면서 그냥 하나의 제품 구매하는 것처럼 하시는 경우 많으세요. 근데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리고 싶은 건 그분의 발 타입이 어떠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을 개선했을 때 더 좋을 수 있는지 어떤 이런 컨설팅 정보 전달부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스타트로 해서 발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을 하고 올바른 신발 선택, 부츠 선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거기서 필요한 경우는 어떤 피팅을 통해서 더 편안함이라든지 어떤 포지션이 잘 나올 수 있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이런 목적의 어떤 피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인솔이 됐던 뭐 부츠 쉘을 조정하던 어떤 캔팅 관련된 걸 하던 뭐 이너 부츠를 맞추던 이런 개념이 되시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맞춤 깔창하고 부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뭘 맞추고 이런 내용들이 저도 좋아서 이런 쪽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됐지만 조금 요즘 들어서 좀 잘못된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오죽했으면은 답답해요. 제가 그 스키 매니아들이랑 또는 일반 스키어들 또는 전문 지도자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아직까지 안 하고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스키를 보다 좀 섬세하고 좀 세련되고 좀 정교하게 타려면은 이런 그 교정이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갖고서 좀 여러분들과 좀 특집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오늘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 이걸 뭐 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 개념으로 제가 들어서 네.
뭐 항상 말씀드리는 어떤 정보들이지만 네. 좀 그 포인트 없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발 모양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최소한 그 발 스타일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면 일단 그게 첫 단추로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스타일에 맞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안쪽으로 쓰러지는 패턴들, 뭐 바깥으로 빠지는 패턴들, 뭐 노멀한 패턴들, 거기에 맞는 올바른 스키 부츠 선택, 올바른 신발 선택부터가 좀 진행이 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첫 단추가 맞춰진 상태에서 뭔가 더 좋은 어떤 환경을 원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인솔이 됐던 어떤 피팅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강사분들이나 이제 뭐 코치분들이 추구하시는 좀 아니면 권해드리는 어떤 좋은 포지셔닝을 잡기에 되게 수월해질 거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는 잘 타는데 왜 나한테 자꾸만 안 되는 데 시키지라는 내용들의 고민거리들을 많이 말씀하시게 될 수도 있죠. 예. 그렇죠.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은 스키를 잘 타기 위해서는 장비를 구입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있지만 스키 장비 중에서 스키를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커요. 근데 스키는 사실 자동차의 타이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한국 타이어를 끼느냐, 미쉐린을 끼느냐, 던룹을 끼느냐 이 정도의 어떠한 스키의 성능이고 그 성능을 다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엔진과 같은 트랜스미션과 같은 스키 붓주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스키 붓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쉽게 간단하게 스키 색깔과 매칭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이 브랜드 저 브랜드 스키장에서 5시간 6시간 7시간 서 있을 그 자기의 그 활용할 그 스키 붓주임에도 불구하고서 매장 가서 살 때는 단 5분 3분 뭐 30분 이내에 다 구매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이제 붓주를 선택할 때도 자기 발과 궁합이 맞는 거를 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거는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좀 요청을 해서 이렇게 구매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를 탐에 있어서 조금 잘 타기 위해서의 핵심 정보 중에 가장 1순위입니다. 굉장히 경험이 많으시네요.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좀 큰 러프하게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겠습니다. 괜찮겠죠? 아주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